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SV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SV 인베스트먼트 리벨리온과 사피온의 최대 이슈가 있었었죠. 그런데 합병 추진 이슈가 있었지만 그다지 강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왜냐라고 한다면은 이 합병 추진 이슈가 나오고 나서 상당한 상승을 좀 보여준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이 SV 인베스트먼트는 과연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V 인베스트먼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제가 어떤 기업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중소벤처기업,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에게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에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이 중소기업 창업투자에서는 여기서 SB 인베스트먼트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자금들을 모두 와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말 그대로 SB 인베스트먼트가 직접적으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스타트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먼저 시리즈 A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이고요.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의 경우에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요.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서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캐피탈들은 투자금 매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SB 인베스트먼트가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를 했고 어디를 엑시트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영상들이냐라고 해본다면은 제가 SB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했었던 곳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같이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어떻게 이 검색을 하냐라고 해본다면 저희 데이업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 돋보기 모양 클릭을 하시고 SB 인베스트먼트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S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최대 이슈가 있죠. 예전에 SB 인베스트먼트가 여기 리벨리온이라는 회사에 투자했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리벨리온 같은 경우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AI 반도체 이 설계하는 회사이죠. 심지어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근데 SK 계열사 중 하나인 이 사피온과의 합병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피온과의 합병으로 인해서 IPO가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겠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S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그러한 이슈로 주가가 상승을 해야 마땅하지만 결국엔 상승을 했다가 하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SB 인베스트먼트 차트를 보시면 6월 13일 날 이슈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날인 6월 14일 날 영상을 제작한 기억이 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때 당시에 18%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종가 마이너스 1%로 마감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 날인 금요일 날에 마이너스 5% 종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7일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흐름도 마찬가지로 고가 4.8%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0.24% 거의 보합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승분을 지금 다 반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심지어 상승을 했었던 때보다 더 떨어진, 더 하락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여기 241선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이죠. 왜냐라고 해본다면은 사실상 5월 31일 날도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나면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이 이곳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만약에 이탈할 시에는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가격 레인지 전체를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상승 시 같은 경우 S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2023년도 때부터죠. 이때 당시부터 거의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과 이 구간 이렇게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상당히 주가가 기어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이슈가, 그러니까 합병 이슈가 터졌는데도 18%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엔 하락을 마감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저항대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요. S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개인이 18만 주, 약 19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18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 일단 기관 같은 경우 거의 없다시피 뭐 수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개인의 매도세를 지금 현재 외국인이 전부 받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지만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강한 것에도 불구하고 SB 인베스트먼트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던 것을 보자면 이 개인의 매도세가 결국엔 외국인이 다 받아주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강했다라고 표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 SB 인베스트먼트의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